새벽 2시 적막한 요양원의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이 어둠 속을 서둘러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등에 엎여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병든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속삭임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몰라야 한다. 그 목소리는 한밤중의 바람보다도 싸늘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간절한 두려움, 그리고 끝내 숨기고 싶었던 낡은 상처. 그날 이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감히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에 숨겨진 비밀과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화해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마음 깊은 울림을 받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갑고도 고요했습니다. 정막 속에서 내 발자국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고요를 깨고 싶지 않아 숨까지 죽였지만 등에 엎인 어머니의 가쁜 숨결이 내 귀 옆으로 파고들며 긴장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옳은 건가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낡은 문을 몰래 빠져나와 택시를 불렀을 때 바람결에 섞여 들어오는 싸늘한 냄새가 여전히 잊히지 않습니다. 병실 특유의 약품 냄새와 등에 엎인 어머니의 뼈마디에서 풍겨오는 쇠 같은 기운이 뒤섞여 내 심장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야윈 몸, 한 줌 무게조차 되지 않을 만큼 가벼운 존재가 내 등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옆에서 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무력하다는 변명으로 어머니를 외면한 건 나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귀 가까이에서 끝없이 같은 당부를 반복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숨에 가까웠고 그때마다 내 가슴은 답답하게 막혔습니다. 왜 하필 아들이 아닌 내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믿는다는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남편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뼈아프게 밀려왔습니다. 택시 안은 적막했고 오직 엔진음과 도로 위 타이어가 마찰하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 있었고 어둠은 내 생각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그 울림은 메아리처럼 내 귀에 맴돌았고 오래된 종소리처럼 가슴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이름은 늘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그곳은 결코 봄이 아니었습니다. 창문마다 굳게 닫힌 커튼,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노인들의 얼굴, 바닥에 굴러다니던 약봉지. 온기는 사라진 채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시간마저 썩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절망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무덤이었고 어머니는 거기에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등을 타고 전해지는 떨림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숨쉬고 싶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리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어주세요. 어둠 속을 달리는 택시 차창 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함께 묘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의 오래된 그림자를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숨결이 내 귓가에 메아리치며 나는 끝내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가 공원 앞에 멈춰 섰을 때 차창 밖 풍경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거센 파도에 휩쓸린 듯 요동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나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 벤치에 앉혔습니다. 뼈만 남은 듯 가벼운 몸이었지만 그 무게는 내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셨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미 어머니의 눈빛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은 바람보다 차갑게 스며들어 내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왜 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 대신 멀리 먼 과거를 응시하는 눈빛을 띠셨습니다. 그 눈빛은 문득 오래된 상자를 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늦가을의 햇살은 힘을 잃은 채 희미하게 기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날뛰며 고함을 질렀고 집안 공기는 폭발 직전에 화약고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것처럼 눈앞에는 끝없는 거리의 어둠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울 듯 비를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내리쳤고 어머니는 그 속에서 한참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떠나는 엄마의 울음은 비에 섞여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울음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버텨야 언젠가는 아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나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날의 어머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남겨진 남편은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머니의 고백 속에서 나는 10살 남짓이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교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 도시락을 열면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조각뿐. 친구들은 희죽거리며 놀렸다고 했습니다. 냄새가 난다. 옆에 오지 말라. 너희 집은 거지냐? 그런 말들이 아이의 귀를 찔렀습니다. 남편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입술만 깨물며 버텼습니다. 동네 골목길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욕을 퍼붓는 소리가 이웃집 창문마다 흘러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빌미 삼아 남편을 놀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미쳤다며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뒤따랐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상대가 많아 막기 일쑤였고 그 과정에서 어린 마음은 더 옥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집안에서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술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 고함 섞인 욕설, 그리고 휘둘러지던 손길. 그럴 때면 남편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터져라 뛰었지만 눈물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마가 벽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흘렀는데도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울면 더 맞을 테니까요. 어린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물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힌 채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차곡차곡 쌓이며 아이의 눈빛은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돌아왔을 때 이미 아들의 눈빛이 멈춰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껏 보여준 냉정한 태도, 병문 안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무심함, 그 모든 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가 굳어져 남은 흔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해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독한 과거가 남편을 만들었을지라도 지금의 어머니는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끝내 용서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단단했습니다. 말은 적었고 언제나 이성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결혼 후 그 단단함은 곧 벽이 되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그는 무심했습니다. 내가 서운함을 내비치면 그는 그런 건 의미 없다고 잘라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혼자 울던 날에도 그는 회사 일에 매달리며 감정의 벽 뒤에 숨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속은 따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스스로 만든 위안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움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과거가 만든 갑옷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그 벽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은 아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어른이 된 겁니다. 나조차도 그 벽을 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기 이전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어머니 앞에서조차 눈을 돌린다면 그는 끝내 인간다움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니 연민이 일었지만 아내로서 내가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늘 홀로 감정을 감내해야 했던 지난 세월, 기대고 싶을 때마다 부딪혔던 벽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과거를 알았으니 이해하라는 걸까? 내 안에서는 거센 저항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여전히 한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머니는 아들의 손길 한 번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고 남편에게도 파멸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외면했다는 사실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슴을 돌처럼 굳게 만들 테니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낡은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감추려 한 고통과 진심을 내가 대신 꺼내야 한다고. 그 안에는 원망도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도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입니다. 새벽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원 위로 흰빛이 번지며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찾아가 이 진실을 들이밀고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내겠다고. 어머니와 아들, 끊어진 시간을 이어붙이는 일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상처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설령 그 길 끝에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끝내 이 상자를 열어젖히리라고. 택시가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새벽의 어둠은 이미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번지는 빛이 골목 벽면을 타고 내려오고 축축한 공기가 숨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마치 한 세기를 건너온 사람처럼 무겁게 호흡하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앞으로 닥쳐올 대면이 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습니다. 늘 바쁘다며 아침마다 사라지던 남편이 오늘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뒤 나는 거실로 나와 그와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말없이 흐르는 정적이 가장 날카로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심장은 폭주하듯 뛰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병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무심함, 전화조차 하지 않은 냉정함, 그 모든 것이 이제 설명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어머니를 외면했는지,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는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깊은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는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10살 무렵 어머니가 집을 떠나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문이 닫히던 순간 자신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발길질을 혼자 견디던 날들, 부서진 술병 조각을 치우며 피를 닦던 순간들, 골목에서 친구들에게 조롱당하던 시간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외롭게 감당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는 이미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길도 눈물도 필요 없었다고. 병원에서 의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을 때 그는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할 거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지독했어도 지금 눈앞의 어머니는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끝내 등을 돌린다면 그는 결국 자기 안의 마지막 인간다움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북받쳐 이제라도 어머니 손을 잡아달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내 울음이 멎자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듯 어머니 방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침대 위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자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 후회, 그리고 꺼지지 않은 모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에서도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숨결로 모든 게 괜찮다는 듯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무너져 흐느꼈습니다. 그의 울음은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깊은 절규처럼 다가왔습니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남편의 손끝, 그 작은 떨림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아들의 마음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상처가 흔적으로 남더라도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을 쌓아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화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난 세월의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온 집 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던 그 새벽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집안이 봄 햇살처럼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정적은 서서히 옅어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숨결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치유도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곧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늘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만 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장을 벗어던지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을 서두르던 발걸음이 멈추자 집안은 낯설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회사 서류 대신 어머니의 약봉지가 놓이고 서류 가방 대신 죽 끓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국을 데우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내겐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가빠왔고 밤마다 잦은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시다가도 남편이 다가오면 오래도록 그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안도, 그리고 늦게나마 돌아온 평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시간은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짧게나마 산책을 나가고 밤마다 속삭이듯 나누던 대화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에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셋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처럼 울타리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저녁이 기억납니다. 작은 상 위에 된장찌개 한 냄비와 고등어 한 마리,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국을 덜어드리자 어머니는 그 손을 덮으며 자신이 한때 밥을 떠주던 날들을 떠올리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돌봐준다는 사실에 눈가가 젖으셨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평온이 조금이라도 길게 이어지기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기력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미소는 더 자주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빚을 갚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남편의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끝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는 나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덕분에 외롭게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 고백에 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에 수없이 상처받고 흔들렸던 지난 세월이 스쳐갔지만 결국 내가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맑고 고요하던 아침,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고맙다는 듯, 미안하다는 듯, 눈빛으로 모든 걸 전하셨습니다. 숨결이 고요히 멈추고 얼굴에는 긴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평온이 남았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했지만 내 마음에 남은 건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남편은 장례 내내 거의 말이 없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이제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뒤늦은 사랑과 깊은 슬픔의 무게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우리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는 평생 품어온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두고 떠났던 나를 후회하며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아들이었다고. 남편은 편지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내가 끝까지 읽었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편지를 덮은 후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온기가 벽과 창문,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결국 자신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억눌러온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뿐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가족은 상처 속에서도 끝내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 그날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시라고. 남겨진 길은 우리가 지켜나가겠다고. 그 이후의 시간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종종 말없이 앉아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침묵을 견디며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2주간의 기적 같은 시간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란 없다는 것을, 다만 끝까지 곁에 머무는 사랑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 사랑은 늦게 도착하기도 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